지금 라디오를 뭐 여러 군데서 듣고 계시겠지만 네. 또 특히 뭐 일을 하시면서 듣는다던가 운전하고 있다던가. 예, 아니면 뭐 출퇴근길에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인들 우린 다 직장인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 무엇이 가장 영향을 받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월급. 아 월급. 예, 맞아요. 내가 받는 돈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저기 많이 받으면 좋아가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월급 때문에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빠밤. 직장 상사. 직장 상사한테서 가장 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근데 말이죠. 이게 어떤 그 응답률하고 똑같이 1위를 차지했냐면 네. 배우자한테서 받는 정신 건강의 스트레스와 똑같은 69%를 차지했다는 거죠. 예.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나 따져보면 반반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시간에 비례해서 어차피 있을 오래 있다 수밖에 보면 없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예. 그냥 같이 있다 보면. 근데 내 배우자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부럽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도. 부럽죠? 두 개 다 부러우세요 지금? 부럽네요. 예. 배우자한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는 한 몇 퍼센트 되세요? 100으로 친다면. 제 네. 경우에 이게 잘은 안 받는데요. 한 네. 번 받으면 100까지 확 차올라가지고 그게 문제. 평균. 이거 참 애매하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 30%. 30%. 네. 자, 그럼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몇 프로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저는요 직장이 즐겁거든요. 나는 집 때문에 그러지 직장은 전혀 어떤 그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진환 씨는 어때요? 이게 바로 네.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는 증거죠, 증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이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거죠. 사회생활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평소에 예. 마음에 있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 갖다 붙이면 어떡해요. 사실 사회생활 잘 못하죠. 예. 직장인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네. 30%는 직장 상사한테 거의 혹은 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해봤자 네.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스트레스가 또 쌓이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내 수 있어서가 일이어서? 아니라 네. 내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내가 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포기한다고나 할까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상사가 어차피 신경을 안 써서. 내 스트레스 신경을 안 쓴다. 요게 있었고. 나만 스트레스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직장 상사가 너무 바빠서. 상사가 너무 바빠서. 네. 예.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말이죠. 네. 예. 근데 그 원인이 상사한테서 많이 받는다. 이것도 뭐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포브스에서 그러면 정신 건강을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안을 해놨어요. 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직장 내 리더로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네. 이렇게 하면 좋대요. 1. 팀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주지 말고 예. 자신도 일을 떠맡고 싶은 충동을 참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사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네. 그렇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네. 자신도 일을 떠맡지 말아라. 네. 떠맡고 싶은 충동을 참을 것.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거 여기 내가 이제. 해치워버리고 싶은데 아니야 이렇게 주저앉혀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없죠. 직장인이 뭐 일이 있다 그래서 야 저거 나 빨리 해치우고 싶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어떤 네. 업무 오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네? 예. 업무 오다가 떨어졌을 때 저 내가 하면 잘할 건 이런 건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뭐 고액 연봉자고요. 접니다. 네.
제가 생각되는 느낌은 뭐냐면 음.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이제 선뜻 안 나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떠맡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그냥 사소하게 업무를 떠나서도 만약에 이제 뭐 전화가 왔다. 음. 전화가 딱 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네. 상사가 한 2명 있어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아. 네. 그럼 이거 내가 받아야 되나? 이거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여기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왜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 내가 지금 받아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 그런 요걸 내가 지금 떠맡아야 되나? 제가 최대한 이입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전화 그냥 받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입이 잘 안 되긴 아. 하는데 여튼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일을 떠맡고 싶은 충동을 참아라. 음. 그게 이제 하나 제안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면밀히 살피라. 요건 중요하네요. 예. 예. 공감도 해주고. 지금 내 주위에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네. 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멀리까지 가지 말고 네. 가까이서 일하는 동료들끼리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직장인이 같이 동료죠. 그럼 어디 아니 저기 그래도 다른 회사 직장 얘기하는 게 팀이라는 게 아니에요. 있고 네. 그 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직장 생활하면 네. 나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쵸. 내일 하다 보면 나도 지쳐 있는데 뭐 어떻게 나 지쳐 죽겠는데 네 지친 거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감해주기 어려울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살펴줘야 서로 정신 건강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상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뭔데요? 소통하기 좋은 상사가 되고 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되게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소- 편하게 하게끔 해주는 어렵지 않은 그런 상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또 편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요. 만만하게 보죠. 막말해요. 막말. 지금 상상이 소통하기 좋은 상사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오진아 씨의 저는 네, 이제 상사가 아니고 하사거든요. 어려움을 제가 또 한번 공감을 해봅니다. 저는 병 출신이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에게 또 적절한 과제로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권을 줄 것. 네,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냥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다니려면 내 마음을 좀 잘 편하게 하면서 좋은 상사 만나길 또 바라고. 네. 네. 바로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시원하게 볼륨 높여서 함께 해주세요. 장혜진의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핫이슈 알고 이슈는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 수업 중에 선생님 딱 그러면 뭡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뭐 질문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8살 아이인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계속 손을 드는데 선생님이 무시했습니다. 네. 예, 이유는 이제 아이가 화장실 가려고 하나 이러면서 이따가 가라, 참았다 가라, 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실제로 아팠던 아이였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얘가 몸이 아프니까 자꾸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 무려 뭐 6번인가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 계속 무시했대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수업 끝나면 가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손 들고 또 손 들어도 선생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사가 이 아이가 이제 아파서 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좀 걷는 거가 약한 아이다. 왜 소아마비가 있거나 막 이러면 걷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친구인데 막 꾸짖다가 계단에서 강제로 빨래라 뭐 이렇게 땡겼겠죠. 네. 그러다가 이 친구 아이가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근데 그 교사가 구급차를 또 당장 부르지 않고 또 아이를 방치했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CCTV가 공개가 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2020년에 발생을 한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서야 그 부모가 밝혀냈나 보죠. 웨이보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올리면서 이제서야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좀 아이들이 뭐 어떤 신호를 보내면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맞아요. 예.
저는 이제 딸아이 어릴 때 학부모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가서 강의해 주는 거. 아 예. 몇 번 가봤는데 사실 8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일일 교사로 가셨어요? 그냥 1시간 예, 특강처럼 예, 예. 깜짝 놀랐던 이유가 왜요? 자유분방하대요. 우리 어릴 때는 바른 자세 막 이렇게 해서 아. 손 무릎에 올리고 이렇게 허리 쫙 펴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제 외부 교사가 온다 그러면 선생님들 엄하게 아주 무섭게 장학 싸울 땐 난리 나죠. 장학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네. 아주 겁을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너희들 뭐 한 소리라도 잘못된 소리 들으면 큰일 난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우리 또 화장실도 사실 화장실 사용해서 이 소리도 잘 못하는 친구가 태반이었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유롭게 그냥 뒤에 가 사물함 만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나가고 막 난리더라고요. 앞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통제를 못 하겠더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아이가 몇 학년 때? 8살이죠. 1, 2, 3학년. 아. 네.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은 실제로 그 교실 풍경이 그런가?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무섭게 못하니까. 아니면 저 김소영 씨가 너무 주의력을 못 뭐 앞에 선생님 일일 저희 아니, 교사로 마지막에 다 갔는데 끝날 때는 애들이 그냥 두 손을 딱 무릎 위에 올리고 선생님의 진짜 가르치면 감사드립니다 해서 애들이 야. 넙죽 큰 절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얘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었군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걸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니, 처음엔 봤는데 아 선생님 저 누구냐 아유 왜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이들로 바뀌었죠. 예, 1시간 만에 아이들을 그냥 천사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근데 이게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뭐 좀 잘못해도 별로 그렇게 지적을 안 하나 봐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런 체벌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해도 안 들으면 그냥 선생님이 아예 무시해서 왜 잠자는 아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공부 안 하고 뭐 딴짓하는 아이 뭐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앞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약간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죠. 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어떤 애는 자고 있다. 너도 자니? 그럼 자기도 이제 뭐 졸리면 이렇게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는데 자도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해.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지금 아이들 그 학교 그 교실 문화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야 선생님들이 되게 타치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좋은 선생님들은 자도 터치 안 했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때렸나 아니면 터치 안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조용히 수업하고 계신 좋은 모르겠는데. 선생님 계셨고, 근데 뭐 잠자는 거는 네. 선생님을 무시해서 자는 건 아니니까 피곤해서 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뒤에 그다지- 네, 대놓고 자는 애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아예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자는 애들 있죠. 자 이제 마친다 이러면은 일어나죠. 안 일어나던데 걔네들은. 쉬는 시간 놀아야죠. 아, 수업 시간 맞다, 자고. 맞다. 네. 네. 근데 진짜 학교 얘기 나와서 얘긴데 제가 하나 고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이미 뭐 결론은 다 내렸지만 아이가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그 저희 아이예요. 네. 책상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학교 그 저기 상주하는 뭐 경찰 비슷한 시큐리티 네네.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리포터를 했는데 이제 아이는 핸드폰 잊어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 흐른 게 아니라 딱 놔두고 갔는데. 예, 누군가 가져간 거는 이제 확실한데 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어떤 누군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막 속상하죠. 안에 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 그쵸. 정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이제 위치 추적 그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봤어요. 제가 저녁에 음. 봤더니 학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 가정집 주소까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주소가 딱 나와서 이제 제가 진로에서 그 집이 어떤가 딱 쳐봤더니 그 타운홈의 한 집이고 네. 이게 그 위치 추적이 정확해요. 네. 1m 뭐 거기까지도 다 정확히 가요. 저도 한번 찾은 적이 있는데 네. 아주 누군가의 가정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구나 이제 그것까지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아이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찰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에 얘기하더라도 음, 경찰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위치 추적해서 그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전화기가 없으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이제 훔친 거를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영영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화기가 지금 저 집에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는데 위치 추적이 안 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 다음 날 딱 봤는데 전화기가 학교로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돌려주나 보다. 조용히 놔뒀나 보다. 음, 그리고 저녁에 갔더니 안 줬대요. 네.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이번엔 또 다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에. 뭐지? 뭐 혹시 전화기에 발이 달려있는 친구들 2명이면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 다른 집에 갔어요. 음. 자, 이거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그냥 아유 안 하기로 했죠. 근데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좀 네. 찝찝한 감도 있고 그리고 걔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혼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그리고 드는 게 걔네들이랑 놀면 안 되죠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음. 이제 혼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 아이가 또 해코지 할까봐 그것도 미처 생각 못했네. 계속 이제 우리 아이한테 좀 앙심을 품고 그렇죠. 자기도 예, 화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잘못한 걸 떠나서 쟤 때문에 나 뭐 혼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어떤 불편할 뭐 수도 이렇게 있고.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걸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집 자체도 얘기 안 했어요. 너는 몰라라. 그냥 잊어버렸다. 예, 네가 잊어먹은 네가 잘못이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끝냈죠. 근데 이게 잘하셨네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좀 고민은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딸한테 물어보죠. 주변에 좀 나한테 못되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좀 안 좋은 친구가 있는지는 걔네들이 계속 우습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있다 한들 그건 뭐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좀 자기가 피하면 안 헤쳐나가야지. 되나? 그 자기가 헤쳐나가야지. 뭐 그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엄마한테 얘기하면 해결되는데도 네. 안 하잖아요. 예.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괴롭히는 쪽이었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했죠. 그쵸, 괴롭힌 애가 못하죠. 있어도 네, 못했죠. 못하죠. 걱정하실까봐 못했지. 그럼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아서 피가 나도 어디 넘어졌다고 그러지 뭐.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으라고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 공부 네. 잘하면 안 맞는데. 네. 많이 아팠어요. 네, 금방 오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조지아 안에 3개의 도시가 선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어디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 마리에타. 마리에타가 살기 네. 좋은 도시로 꼽혔어요. 2021년까지 3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50개 주에서 2,300개 도시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마리에타가 순위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지아 안에 있는 도시 중에서 알파레타. 2020년에는 98위였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이 에덴스까지. 에덴스까지 2020년에 32위. 이렇게 3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에 속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올해는 몇 위 했는지는 안 나오고 네. 20년에는 몇 위 했었다만 있네요. 알파레타가 그 꼽힌 이유는 네. 안전한 지역,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 가족이 살기에 좋은 경제성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애틀랜타 다운타운으로 가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다. 요거까지요. 예. 에덴스는 사실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건 조지아 대학교 그리고 불독 축구팀의 본거지인 지역으로 알려져서 그리고 조지아주 식물원이랑 조지아 미술관이 있다고 나오네요. 예. 에덴스는 김소영 씨 살았던 데잖아요. 네, 살다 왔었어요. 어. 거기에 그 괜찮아요?
식물원은 가봤거든요. 네. 무료 입장이기도 하고 예. 예뻐서 여러 번 갔고 조지아 미술관은 있는지 몰랐네요. 그 에덴스가 괜찮게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예. 어떤 면에서? 그냥 되게 평화롭고 깨끗한 영화에서 보던 여- 미국의 시골 마을 같아요. 아, 내 느낌은 그랬어요. 시골 마을 저 좋아하는데. 그 깨끗하고 조용하고 무슨 사실 이쪽으로 이사 와서 밤마다 그 앰뷸런스 그 삥삥 소리 나거든요. 삥삥삥. 네. 근데 거기서는 거의 못 들었어. 어쩌다 한번 교통사고 나면.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김수영 씨 지금 사는 데는 어디예요? 알파레타 아니야? 알파레타죠. 네. 알파레타도 여기 좋은 도시인데 사이렌 소리 많이 나요? 많이 나더라고요. 오. 큰 대로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뭐 거의 매일 밤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알파레타, 뭐 에덴스 뭐 이렇게 나와도 이게 전체 그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또 어느 지역일 거예요. 아, 예, 그럴 수 지금 있죠. 예. 왜냐면은 뭐 전체가 다 잘 살진 않잖아요. 김소영 씨 그 사이렌 많이 들리는 데는 네. 알파레타지만 좀 약간 그 좋은 동네는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 아니고. 그런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큰 몰이 있는데 예. 거기 뭐 주말에 가면 아. 폭주족들이 다 모여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얼핏 들었네요. 그 몰 근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예. 네. 어쨌든 뭐 살기 좋은 도시 두 군데에서 다 네, 살아보셨네요. 알고 갔잖아요. 뽑힐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뭐 동네가 저는 우리 동네가 제일 살기 좋더라고요. 저 위에 저 북쪽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시골스럽고 좀 한적하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시골 쪽을 좋아하니까 저도요. 예. 근데 둘루스는 조금 도시잖아요 나름대로 여기가 읍내. 읍내죠.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한인타운의 어떤 그 시내인데 네. 그죠? 네. 여기는 좀 복잡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도 둘루스가 제일 비싸죠? 비싼 축에 속하죠? 둘루스 요 지역만 해도 꽤 비싸죠. 네. 예. 저희처럼 약간 교외로 올라오면 좀 나요. 에덴스도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좀 싼가? 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예. 아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좀 좋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이 네. H마트가 이거 뭐라 한인마트가 한인마트가 아니라, 없어요. 예. 예. 그게 조금 그랬지 다른 건 다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미국에 처음에 뭐 이민 올 때 뭐 지역 여기 지역 어때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그냥 딱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한인마트가 있나 없나. 그죠?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인마트가 있으면 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아, 예. 예. 뭐 그렇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러겠네. 예. 거기 한인들 많이 살아요.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미국 내 한인마트가 어디 있나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여기. 예, 그 마트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많이 살더라. 그러네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름을 기다리는 네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스 자유 어스의 자유라는 어스의 노래를 자유 예 네. 죄송합니다. 어스 자유 아니 띄어쓰기가 안 되잖아요. 어스. 오늘 줄이 바뀌어 있긴 했습니다만 네.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뉴질랜드에서 말이죠 이 소들이 소가 보통 헤엄을 못 치죠. 동물들은 다 헤엄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 소들이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홍수 나서 떠내려가면은 아. 결국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를 못한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은 하나 떠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좀 약간 그 감각적, 뭐 본능적으로 물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들도 보면은 야, 개들은 수영 잘하죠. 예, 가라앉는 게 못 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홍수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소들이 이제 이 물에 갇혔는데 주인 목소리를 따라서 나와서 헤엄쳤다.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려 500여 미터를 소들이 헤엄쳐서 무사히 밖으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야, 지금 홍수로 막 물 콸콸콸 내려가면 주인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러게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랑해준 주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과연 그래서 나왔을까 싶긴 한데 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인 있는 쪽으로 나왔으니까. 주인 네. 주인 네. 뭐 소들아 이렇게 뭐 불러. 얘들아 소영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나왔겠죠. 예, 어쨌든 그런 이런 토픽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유치원이 이게 또 일제 잔재라네요. 좀 몰랐거든요. 국민학교도 그렇다 해서 초등학교로 바꿨는데. 예. 네. 유치원도 일제 시대에 쓰던 말이래요. 이게. 일본의 유아 교육기관은 요치엔이거든요. 요치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쯤 그렇죠. 얘기하시네.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요치엔. 소학교, 소학교가 초등학교고요. 아, 주학교가 중학교. 배운 사람. 예, 배운 사람 달라요.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볼게요. 네. 자, 요치엔이 일본 말이었군요. 유아 교육기관. 그래서 요치엔 하다가 유치원 된 거죠. 유치원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한국식 발음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저도 네. 몰랐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된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변경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잔재는 없애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제 잔재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라와 씨. 네. 벤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남는 건데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 생각이 나왔을 때 듭니다. 확 그냥 바꿨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지금 뭐 일제 잔재 청산한다 뭐 그러면서 이런 명칭 바꾸는 걸로 그 유아교육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대요. 2020년에. 네. 예, 근데 현재는 계류 중이다.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튀르기예하고 시리아 지진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손길 지금 또 기다리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 성금도 많이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뭐 물품 모금이라든지 성금 모금도 하고 또 보내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종이학을 보내는 나라가 있네요.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 종이학을 보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지금은 뭐 종이학을 보내는 그 마음이야 알지만 종이학을 보내봤자 놔둘 데도 없다. 지금은 빵과 물이 필요한 때다 이러면서 약간 누군가 지적을 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음. 지금 필요한 게 다 생필품 아니에요? 그렇죠. 약이나 뭐 구호품, 의약품 예. 뭐 이런 거 보내줘야죠. 종이학 가져다가 뭐 해요? 그거 종이학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그 거주지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거 가져다가 뭐 한다고 일본에서 이렇게 했나? 저는 바로 약간 좀 뭐야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봤더니 네,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의도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000마리 종이약을 접어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센바즈루라는 풍습이 있대요. 네, 일본의 그냥 풍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000마리 학을 잡아서 그쪽으로 보냈나 본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참 말이 별로 안 되죠. 학을 어쩌라고 주는 건지 집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 학접기가 일본에서 뭐 유래된 뭐 그런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한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종이학을 접기 시작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2살 때 히로시마 그 방사능 피폭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받고 네.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을 선물 받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학 접으니까 옆에서도 학을 선물해주고 마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풍습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1000마리 학 접잖아요. 한참 뭐 또 유행이었죠. 네, 많이 네. 받으셨어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엄마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런 엄마? 걸 받아와. 딴 거 받아와라. 다음엔 딴 거 달라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종이학으로 관련돼서 왜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영록 씨. 전영록의 종이학이란 노래가 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근데 그쪽 그 일본의 네. 천마리 학 접는 거기에서 기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한 1990년대 이후에 네. 종이학을 접는 게 약간 촌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사라졌다고 하네요. 1990년 이후는 아니고요. 제가 네. 92년까지 언제까지 접었어요? 접었기 때문에 92년까지 한참 접었고 하갈도 접고 거북이도 접고 막 그랬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좀 사라졌다. 사침 사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 학 말고 그 알도 같이 했어요? 그럼요. 알도 접고 학도 접고 학이 한번 유행 타고 난 다음에 알이 유행 타고 뭐 하갈.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요. 네. 알이 접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아, 종이, 하갈이? 네, 종이 자체가 하갈 접는 종이 이렇게 띠처럼 길게 생겼고 학 접는 종이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 종이 그쵸. 제조 회사에서 유행을 시킨 것 같아요. 아, 학 알도 접어라. 네. 심심할 때 접으면 그거 왔다 갔다만 하면 다 접히니까 하갈을 많이 접고 거북이 접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못 해봤네요. 거북이는 어떻게 접어요? 껌종이 같은 걸로 요만한 거북이를 접어요. 다리가 나오고 꼬리 나오게 개구리 같은 거는 접어봤는데 큰 거 이렇게. 네, 저희는 그 개구리 접어서 땅 따먹기가 그 개구리 따먹기 개구리 따먹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예. 개구리 두 마리가 서로 이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눌러서 네. 올라타면은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음. 음.